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죠. 지역 특색을 잘 살려서 만든 캐릭터는 100마디 말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큰데요. 네, 평면적인 안내 책자에서 나와서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이색적인 지자체 홍보 캐릭터 이정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펼친 손동작이 연상되는 얼굴. 복장은 힙합에서 착안해 활동성과 젊음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모든 시민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악수를 청할 만큼 사교적인 마스코트 부천앤섭입니다. 지난 2014년 외부의 도움 없이 부천시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부천 핸섭이라는 단어를 캐릭터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항상 시민과 옆에 있는 친근한 이미지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최근 부천앤섭이 온라인 채널과 SNS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부천시는 새 캠페인 부천얼쑤 홍보에도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음 달 부천앤섭 이모티콘과 컵, 모형인형 등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도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공식 캐릭터인 포수와 포미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을 상표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은 과거 90년대 두루미로 대표됐던 상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심 끝에 한 차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는 지역의 상징인 장소에도 이렇게 조형물로 설치돼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콘텐츠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등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게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이나 브랜드로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고 CI, BI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로서 사용해야지만 캐릭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시민이나 국민이나 이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걸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0년대 평면적인 마스코트에 그쳤던 지자체 캐릭터가 30여 년 세월을 거치며 변신과 진화를 거듭해 지역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최첨단 돔구장이 건설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4일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필드 청라 건립사업과 연계해 야구 경기를 위한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 건립사업은 물론 돔구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서울 7호선 전철 역사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는 서구 청라도 일대에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돔구장 역시 이곳에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세계도 발전을 하면서 인천시를 갖다가 정말 국제화된 도시, 세계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01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약 1,0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2명 발생해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46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8.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2%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2,651명 발생했는데요. 이는 하루 전보다 약 4,5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18명 추가돼 경기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6,68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5.6%,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2.5%를 기록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들을 만나보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연속으로 부평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볼 계획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부평구의회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원도시민 부평구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부평구와 부평구 의회는 복지 예산 확대와 복지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의 김숙희 부평구 의원이 부평구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평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핵심 비전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방의원이다. 김숙희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부평구 의회에서는 초선인데 재선이라는 그런 중압감? 그런 부분도 있고, 부평구 의회가 발전하는 거는 의원들의 역량이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 부평 구민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장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복지, 촘촘하게 세밀하게 사각지대가 좀 없어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고 싶다. 부평구 예산의 약 64%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 예산의 쓰임이 허투루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 손잡아 줘야 될 분들, 수원 세모녀 사건, 또 보육원 출신의 대학생이 돈에 쪼달려서 이렇게 자살까지 하는,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원도심 쪽으로 가다 보면 낙후되고 노약하신 분들만 계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거를 처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뭐. 갈산일동, 삼산일동은 원도심 지역이에요. 아파트보다는 빌라 세대가 많은 지역이고 노후된 연령들이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쓰레기 대란입니다. 쓰레기.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게 최선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경고장을 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치소를 만들고 환경도 미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노령층이 많다 보니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반 노인 일자리처럼 이런 인원을 충당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검토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갈산 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입니다.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학교 통학로에 대한 지정이 또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민원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상인들은 상인대로. 법은 법대로 가겠지만 주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주차할 공간은 많지 않지만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금 인천시 유정부 시장이 갖고 있는 공약들과 같이 소통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탁상 공론하는 의원이 아니라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내 어머니를 모시듯 내 아이들을 위하듯 그렇게 4년간을 보람차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의회가 지역의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조례를 제안한 정혜진 부평구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거리 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부평구는 음악도시를 거쳐서 현재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지역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구민들은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효능감을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부평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민들과 예술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으로 만나게 된다면 구민들의 문화의식이 고취될 것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발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조례안 관련해서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호주에서 거리 공연을 하다가 온 뮤지션이 있었는데요.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버스커 1세대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지속적인 거리 공연으로 우리 부평의 유흥가가 홍대나 대학로 같은 문화의 거리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들이 쉽게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지역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조례안에는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거리 공연 활성화, 거리 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 지원이 포함된 지원 계획이 있고요. 거리 공연의 상설화 방안과 운영 및 관리,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거리 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리 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부평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즐겁게 즐겨주시고 부평 문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지 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유충의 냄새까지 수돗물 관련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이 정말 깨끗한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지만 정수장은 보안시설이라서 접근이 쉽진 않죠. 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에 문을 연 공간이 있습니다. 이달 새 단장을 한 김포 한가람 물빛체험관인데요.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독 여과 처리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만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맑은물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가람 물빛 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저희 김포에서 사용하는 금빛수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금빛수가 어떻게 깨끗해져서 오는지 그 과정을 이제 재미있게 체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으로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의 형태나 물의 움직임들도 볼 수 있고요. 4D 체험회 같은 경우에는 정수 과정이 어른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맑은물 사업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합 예약 사이트가 시에서 운영하는 예약 사이트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날짜에 시간대에 지금 선택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돼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